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전형 재시민 기반 면접 임무 파트를 맡은 윤리교사 이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 선생님은 문제 1번을 맡았는데요. 가의 내용에 기반하여 다의 상황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시오라는 문항입니다. 그 문제 1번을 보면 가에서 설명하는 믿음과 신뢰의 개념을 구별하고 이에 기반하여 다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력과 이해력, 응용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과 사실을 믿는 것은 사뭇 다른 일이다. 다음 주에 있을 과제 발표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같은 반 친구 유준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당신이 유준이가 과제를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은 주변 친구들을 기꺼이 도와주었던 유준이의 평소 행동 등 증거에 바탕을 둔 것일 수 있다. 반면 과제를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당신이 유진이라는 사람을 믿는 것은 그와의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다. 설령 유진이와 친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유진이가 과제를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만 당신이 유진이를 믿는 것은 그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 태도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믿음은 사실에 대한 믿음에, 신뢰를 사람에 대한 믿음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당신이 유진이가 과제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것과 유진이가 과제를 도와주고 신뢰하는 것은 같은 것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낯선 도시에 들러 식당에 찾아갈 때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길을 묻고 그가 일러주는 방향으로 간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아는 바가 없고 그가 잘 알지 못하면서 무책임하게 답했거나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엉뚱한 방향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이가 말해준 방향대로 길을 간다. 그래서 이 문제 1번을 보고 이제 가의 상황을 비추어서 이제 다의 상황이 가능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의 지문 분석을 보면 사실을 믿는 것은 증거에 바탕을 둔 것이고요. 사람을 믿는 것은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사실을 믿는 것은 친분과 관계가 없으나 사람을 믿는 것은 개인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신뢰는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시 낯선 도시에서 처음 보는 사람의 길을 물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사실적 정보나 개인적 태도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그의 말을 믿고 우리는 그 방향대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운 배경 지식을 통해서도 한번 우리가 분석력, 이해력, 이런 응용력을 한번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배경 지식 및 키포인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인간의 특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 세 번째는 국가의 기원과 역할입니다. 먼저 인간의 특성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사상가가 이 질문을 고민해왔고 오늘날에도 인간 존재의 특성은 많은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인간이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인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삶을 통해 인간만의 삶의 양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이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존재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 규범을 만들어 지키며 자신의 삶을 성취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말에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에서 인간은 윤리적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 규범을 만들어 지키며 자신의 삶을 성취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선을 파악하는 능력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이 가진 능력을 마음 읽기 능력, 즉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공감 능력이 있고요. 이런 공감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만의 삶을 위해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도덕적 실천을 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윤리와 사상 시간에 휴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휴는 도덕은 사회적 시인의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평한 관찰자의 시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시인의 감정이다. 즉 뭐는 아니다. 이런 개인적 이런 감정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 또는 주관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시인의 감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도덕이 가능한 이유도 휴응은 공감 능력이 사람에게는 다 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사회적 존재와 윤리적 존재 그리고 이러한 공감 능력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웠을 때요. 인간을 보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선설입니다. 성선설은 인간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입장이죠. 하지만 욕망이나 환경에 의해서 악행을 저지를 수 있고요. 대표적인 학자는 바로 맹자가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에게는 사단을 가지고 태어난다. 특히 양지, 양능. 양지라는 것은 이런 선천적인 지각 능력을 양지라고 하고요. 양능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이런 그 실천 능력을 양능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인 실천 능력을 양능이라고 합니다. 성악설은 인간은 이기적인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선한 것은 인위적이며 후천적인 노력이고요. 그래서 손자, 이런 화성기를 강조하죠. 본성을 뭐로써, 이러한 예로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악설의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무선악설. 선과 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선택이나 판단, 환경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있죠. 물이 좌로 흐르나 우로 흐르는 것은 그 노력에 달려있지 선천적이지 않다. 이렇게 맹자를 비판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선설을 주장하든 성악설을 주장하든 성무성악설을 주장하든 공통점은 뭐냐면 다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든 인간다움의 실현에 관심을 둔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의 기원과 역할인데요. 크게 네 가지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교입니다. 유교는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를 국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권리나 효지의 일리를 다 같은 것이라고 보죠. 다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분주의 덕지사상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육아의 국가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최고선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안에서 개인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공화주의는 여러분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국가는 시민의 것이고 법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국가의 역할은 시민적인 덕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와 절차로서 그런 법에 의한 지배라든지 또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주장했던 것이 바로 공화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계약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국가는 사회 주체들이 계약을 맺어서 이러한 동의를 통해서 이런 국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국가는 뭘 보전하냐면 국민의 이런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가의 기원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가해 내용에 기반하여 이런 다해 사항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시문에 집중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사실과 증거를 통해 사람을 믿는 것과 개인적 태도를 보여 사람을 신뢰하는 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며 사람을 믿는 것은 신뢰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사실의 증거를 두는 것인가, 인간에 대한 개인적 태도를 두는 것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의 상황에서는 낯선 곳에서 만난 낯선 사람은 믿을 만한 사실적 근거도 없고 개인적 태도를 통해 믿을 만한 태도도 형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행지에서는 낯선 사람이 알려준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먼저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낯선 사람과의 만났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즉 신뢰를 할 만한 개인적 태도가 형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적 증거에 기대어 상황을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에서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의 길을 물었을 때 그가 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그 길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낯선 곳에 존재하는 사람이 준 정보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가 올바른 정보를 주었을 거라 믿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낯선이가 주는 정보가 틀렸다고 해도 믿음이 깨어지더라도 시간이 더 걸릴 뿐 인간의 삶에 있어 큰 피해를 줄 정보가 아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시문에 집중해서 이런 추론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제시문과 배경 지식을 활용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낯선 도시에 들러 낯선이가 말해준 방향대로 길을 가는 이유는 가에서 말한 사람에 대한 믿음, 즉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인간의 윤리적 본성에 기초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대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삶을 통해 인간만의 삶의 양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면서 신뢰로운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또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인간이 윤리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다. 그렇죠?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또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마음 읽기 능력을 가진 이러한 공감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보기도 하는데, 마음 읽기 능력, 즉 공감 능력은 우리가 자신만의 삶을 위해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도덕적 실천을 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임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할 때 낯선 이가 말해준 방향대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낯선 이가 가르쳐준 방향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1번 예상 질문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질문 1번,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말해 볼까요? 답변을 예상한 걸 보면, 사실에 대한 믿음이 강제된 상태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사실적 검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와 같은 상황에서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비행기를 놓칠 수 있다거나 큰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낯선 대상에 대한 정중한 태도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한 뒤 도시에서 한 경험, 여행객은 아닌지 명확히 길을 알고인지에 대한 추가적으로 면밀하게 이런 검증 과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사실이나 증거를 믿는 것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사실은 믿음이 누적되어 신뢰를 형성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개인적 태도 형성인데 친족관계에서 무조건 신뢰하는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동이 사실적 옳음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누적되었느냐에 따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예시 답변 2로 답변한 것의 꼬리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성사설 중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답변을 보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성무선악설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인간은 타고난 본성은 선하지만 주위의 유혹이나 욕심으로 인해서 흘려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선설이네. 성선설, 그쵸? 아이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성선설의 입장이네, 그쵸? 하지만 인간은 교육이나 윤리적 성취를 통해 그런 자신의 선한 본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감 능력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공감 능력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공감 능력이란 휴미 이야기했듯이 공평한 관찰자의 시각에서 본 사회적 시인의 감정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도덕성에 기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1번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했고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저랑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제시문 가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을 해주셨고, 가의 내용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을 믿는 것과 사람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고, 그것을 믿음 그리고 신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죠. 나 지문에서는 핵심이 참이 아닌 것으로, 즉 믿었던 바가 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반응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을 믿었던 것, 날씨의 측고로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을 믿었던 것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됐다, 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이 반응이 이제 더 많은 증거를 찾거나 다른 종류의 증거를 찾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사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더 거치려고 한다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어떤 신뢰가 저버려진 상황, 그러니까 사람을 믿은 것에, 사람을 믿었죠. 이렇게 친구가 결벽 호소한 것에 대한 신뢰를 했지만 그 신뢰에 대한 배반은 어떻게 된다? 실망스러움이나 짜증보다는 이제 배신감이라고 나오고 있죠. 핵심은 여기서 배신감이란 용어입니다. 즉 뭔가 추가 검증보다는
추가 검증 말고도 뭐에 대한 그러니까 정서적 반응이 동반된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을 때에 결국에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서적인 반응까지 포괄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가는 아까 요약하자면 사실을 믿는 것과 그냥 사람 믿는 것은 다르고 이것은 믿음, 이것은 신뢰라고 얘기했었죠. 나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저버려졌을 때 믿었던 바가 참이 아닌 걸로 들었을 때 반응이 다르다. 반응이 달라서 사람에게 뭐까지 느낀다?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배신은 그 믿었던 바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은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하죠. 글씨를 너무 잘못 썼네요. 배신감을 드러난다고 다시 써줄게요. 배신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를 보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뢰하는 사회에서는 타인의 말을 쉽게 믿어버리고 타인의 말을 쉽게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뢰하는 사람인 건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라는 건 이제 그 신뢰의 사이, 사람을 믿는다는 거죠. 사람을 믿음. 사람을 믿는 사회에서는 쉽게 속고 거짓 때문에 거짓이 팽배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거짓이 배제되고 참이 증진된다. 이것을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2번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 2번에서는 제시문 기반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가능한 이유는 이 배신감을 키워드로 해서 제시를 해야겠죠. 이게 준비된 답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나를 요약하자면 결국에는 신뢰 기반 차이는 신뢰했던 바가 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반응의 차이가 난다. 나에서는 사실은 추가적인 짜증 정도 그리고 신뢰했던 바가 거짓으로 나타날 때는 실망과 짜증을 넘어서 배신감, 정서적 반응이 더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신뢰하는 사회에서는 거짓이 배제되고 참이 증진되는 건강한 사회가 유지된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뒷장 보면 문제집을 볼게요. 어떻게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지 설명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서울대 제시문 면접은 이 준비된 답변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님들이랑 같이 이제 면접을 진행하게 될 건데 어떤 답변을 하던 간에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꼬리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준비된 답변,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라든지 뭐 연세대학교 문제 제시문 기반 면접처럼 어떻게든 그 제시문에 나타난 개념들을 요약하고 구조화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문의 내용들을 인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시간을 길게 끌면 안 돼요. 길면 길수록 교수님들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제시문에 기반해서 빠르게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문지문이 총 15분 정도 중에서 그러니까 면접이 15분이잖아요. 15분 중에서 인문제시문이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인문제시문이 7분 30초 정도 된단 말이에요. 7분 30초. 이 안에서 답변 내가 말하는 거 그냥 내가 준비된 답변이 3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추가 질문을 못 해요. 추가 질문이나 질의응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3분 한 30초 정도? 3분 30초 정도? 아무리 많아봐야 3분 30초 정도를 답변을 하고 나머지 3분은 질의응답을 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거를 핵심적으로 빠르게 답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나의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나에서 그 답안의 기초를 찾을 수 있겠죠. 뭐 때문이다? 결국에는 배신을 했을 때 뭐가 그 믿음을 저버렸을 때 뭐가 느끼게 된다?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즉 신뢰했던 바가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공동체, 즉 지금 나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사회예요? 신뢰가 형성된 사회죠. 신뢰가 형성된 사회라는 것은 사람들끼리의 이제 사람을 믿는 관계가 굉장히 일반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에 사람을 믿는 게 일반화가 되었다면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예를 들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태도가 형성된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구성원들 사이에 개인적 태도, 믿음이 형성된 사회인데 이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거짓의 행위로서 자기가 믿음을 저버린 자는 어떻게 된다? 모든 구성원들의 배신감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된 행위를 사는 사람들은 배제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반복은 사람들을 참된 행동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가의 제시문을 활용한다면 가의 제시문은 뭐다? 신뢰는 믿음과 달리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정도로 인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람을 믿었을 때 나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 믿음이 배신을 당했고 믿음을 저버린 자는 큰 배신감을 사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어떤 거짓된 행위를 했을 때 전체에 의해서 배제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공동체 없이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공동체에 포괄되기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삶에서 삶을 지향하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는 논리로 가게 될 겁니다. 즉 가에서는 사실을 믿는 것과 사람을 믿는 것이 있다. 나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의 사회에서는 만약에 배신자가 많아지면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반응까지 불러와서 모든 사람에게 배제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핵심은 제시문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답변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제시문에 집중한 답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다? 핵심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준비된 답변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 즉 3분 이상 넘어가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을 못한다. 핵심은 서울대 면접에는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꼭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것 같지? 추가 질문에 대한 예상을 해보는 것도 구상 시간에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 추가 질문은 그럼 어떻게 제가 추가 질문을 할지 어떻게 예상을 해요? 내 답변을 보다 보면 그 답변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다르게 생각할 부분이 없는가? 혹은 그것에 대해 이게 좀 무조건 건강한 사회로 유지될 거라고 이제 나에서 얘기했는데 이걸 비틀어서 질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실 세계는 그렇게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 것인데 그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이거 이상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즉 어떤 식의 물어볼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과 안 하고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추가 질문은 보통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간 힌트를 주고자 하는 의도.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얘가 자꾸 학생이 다른 쪽의 방면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힌트를 잘 받아야 돼요. 내 답안을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고수할 필요가 없어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타당한 의견이 만약에 나의 근거가 다시 바뀔 수 있다면 수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학생들의 그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심화 질문 혹은 비판, 반대쪽 의견을 비판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최대한 대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의 논리로서 막아보고 나의 논리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논리라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내 근거가 타당하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죠. 근거의 타당성을 최대한 방어하려 노력하지만 만약에 그게 지키기 어렵다고 하면은 답변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밑에 선생님 말고 이제 그 제시문에 대한 배경지식, 그러니까 윤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배경지식을 활용한 답변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좀 체크해볼 부분은 이런 것들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국가 공동체를 형성한다. 인간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는 도덕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만약 이탈자가 나타난다면 뭘 통해서 사회 계약론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적용받는 법에 의해서 이탈체를 처벌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덕성을 함유로 두어야 건강한 사회 유지된다 본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에서의 뭔가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랄까 조금 더 교육과정에 충실해서 배경지식을 잘 활용한 학생이구나 정도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지향하는 바는 제시문을 통해서 답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추가적으로 정말 확실할 때, 내 배경지식이 확실할 때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집어넣는 걸 필요하고 제시문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제 꼬리 질문을 예상을 해보는 건데, 꼬리 질문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이죠. 신뢰하는 사회는 사실과 증거에 대한 믿음보다 개인에 대한 믿음에 대해 사회가 유지할 것인데, 그러면 이제 개인에 대한 믿음에 의해 사회가 유지될 것인데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왜냐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믿는 것으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좀 이상적인 부분을 짚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예상해서 답변 예상을 구상했을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실제 질문이나 질의응답이 오간 것을 선생님들이 면접 후기를 활용해 본다고 하더라도 확인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오갔을 건지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생각할 때 현대사회는 신뢰하는 사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계속 꼬리질문 생성할 수 있죠.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하는 사회가 아니라면 신뢰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그 이유를 말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신뢰하는 사회라면 앞에 여기 제1성질문 2에서 신뢰하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볼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신뢰하는 사회라고 답변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신뢰하는 사회 예를 한번 들어볼래요? 예를 들어볼래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꼬리 질문들이 나오면 이 꼬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상해 놓지 않으면 그 즉석에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이 즉석 답변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재심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 답변들이 질문들이 되게 단순하고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1, 2번 문제가 되게 지문 자체도 어려워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뭐 문제 자체도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에 나와 있는 재시문 기본 면접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많은 수업 지도와 이렇게 면접 지도를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건 서울대 면접이에요. 왜냐? 이 꼬리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꼬리 질문이 없다면 사실은 서울대 문제는 되게 그래도 풍성하게 답변하면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꼬리 질문이 많기 때문에 연세대 고려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연세대 고려대는 준비된 답변만 하면 되거든요. 준비된 답변만 하는 것과 이렇게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질의응답하는 것, 응답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문지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문, 사회, 수학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서울대 전부 다 서울대 면접은 이런 꼬리 질문과 실시간 질의응답이 확실히 같이 진행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면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답변하지라는 이런 준비된 답변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꼭 이 준비된 답변만 생각하다 보면 되게 단순하게 답변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게 되게 길어져요. 준비된 답변만 계속 준비하다 보면 막 4분, 5분 그 한 문제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추가 질문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은 탈락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패턴을 모르고 그냥 준비된 답변을 이렇게 쭉 했더니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뭐 이게 정말 혹시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하여 가르쳤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할 정도로 준비된 답변을 계속 쭉 했을 때에 대한 반감이 좀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잊지 말고, 내가 만약에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준비된 답변 이외에도 그럼 어떤 질문을 할까? 교수님이 내 답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까를 좀 예상을 하고, 넌 사례 혹은 뭐 구체적인 예, 그리고 나의 답변에 대한 비판 부분까지 떠올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방어할지 고민해 본 다음에 답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쳤고요. 이 나머지 것들에 대한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상 답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포함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보면서
탐구해 보시면 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반복하지만 기출 문제도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예상 답안 그리고 나의 예상 답안에 대한 꼬리짐은 이렇게 스스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뭐 어떤 사교육이라든지 어디를 가시더라도 비슷하게 제시가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이것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선생님들도 역시 이런 준비된 답변에 집중하지 말게 하고 학생들에게 꼬리 질문 실시간으로 많이 질문해 주세요. 한 문제당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 1번, 2번, 문제 1번, 2번에 관련해 가지고 보통 한 문제당 1개 혹은 2개의 꼬리 질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 1, 2번 통틀어서 문제 1, 2번 통틀어서 1개, 2개의 추가 꼬리 질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학생을 1, 2번 답변을 시킨 다음에 1개에서 2개 정도를 꼬리 질문 해가지고 7분 30초. 인문 7분 30초, 사회 7분 30초 정도로 준비를 시켜서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은 좀 다르죠. 수학은 15분 중에서 10분을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5분을 보통 수학 사회를 많이 선택하니까 사회 지문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이 준비 열심히 하셔서 올해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전형 합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